제가 후방 충돌했다가 이거 딱 뒷목을 잡는 이유 이거 만들었는데 인기가 많죠. 32,000뷰. 32,000뷰 나오면은 대략 여기 $58 정도 들어와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돈 많이 못 벌어요. 다들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간 이 뒷목을 잡는 이 이유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셨잖아. 이 댓글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 그게 근데 오히려 뒤로 넘어가는 게 안전한 거 아니냐? 의자? 갑자기 저도 진짜 그렇긴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들이란 전문가들을 다수 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지역에서 권위 있는 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공학과 후배님 한국분이세요. 근데 제가 여기 홍보해드릴까 그랬더니 저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굳이 홍보가 필요 없으시다 그래서 뭐 권위자니까. 그래서 그냥 의견만 갖고 와서 그거 내용을 오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전문가와 한국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근무하지 않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궁금한 거 해결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거 해결하고 이거 어디서 유튜브에서 어디서 듣겠어요 이거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서 갖고 온 내용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그러니까 원래 그 팰리세이드 찾으려고 했는데 팰리세이드는 없고 제일 비슷한 텔룰라이드,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기아 텔룰라이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박았을 때 의자가 여기 의자 사람의 머리가 뒤로 플라당 젖혀지는 거를 완전 누워버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볼보를 비교해보면 볼보는 요 정도 누웠다가 바로 팡 튀어나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일단 제가 말한 대로 이 시험 자체는 우리 교수님의 말이에요. 교수님 말. 이 시험 자체는 더미의 충격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말한 대로 여기에 불이 나는지 이런 거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박치기 하는 속도가 80km로 굉장히 고속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어서 시험 항목에서는 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후방 충돌할 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없는 차량이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박을 것 같은 브레이크 좀 밟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저속으로 박는다고 해요. 후방 충돌이 나면은 두 가지 상해를 받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 가지는 1열에 있는 운전자의 상해 그리고 두 번째는 2열에 있는 승객의 상해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상해로 나눠지는데 이분은 전 세계에서 몇 없는 그 진짜 그 더미, 가짜 더미 말고 진짜 인간 시체를 기증받아서 거기다가 센서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라 훨씬 더 정확한 거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데 일단 1차와 2차 이거를 이제 제가 복잡하게 온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1열과 2열의 승객의 상해가 있는데 일단 2열 승객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2열 승객의 상해가 더 심해요. 후방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뒤에 빵 박으면은 2열에 앉은 사람들의 승객의 상해가 더 심할 텐데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후방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좁아져가지고 받는 상해. 두 번째는 앞 의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도 나오고 거기에도 댓글을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댓글로도 달아주셨던 대로 앞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무릎 작살나겠네 무릎 작살나겠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나오는 두 번째 상해 2열 승객이 받는 그리고 제가 미국인 분한테 물어봤을 때 직접 당하셨다고 해요. 직접 당하셨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신 세 번째 진짜 위험한 시나리오 이겁니다. 의자가 뒤로 누우면 안 되는 이유 의자가 이렇게 뒤로 누우면 뒤에 있는 사람의 무릎도 아작이 날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직접 후방 충돌을 어떻게 당했길래 했더니 자기가 뽑혀서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속도로에 달리고 있는데 블랙아이스를 밟아서 이게 차가 돌았대. 돌면서 후방으로 받았는데 후방으로 받으면서 이게 의자가 완전히 접혔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안전벨트랑 무관하게 몸이 뽑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뽑혀가지고 나가서 썸머린 현상이라고 해서 안으로 주저앉아서 이게 복부 터지고 가슴뼈 여기 무너지는 거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거꾸로 뒤로 날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치면서 이게 뒷목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뒤열에 있는 아이들 자기 아이를 자기가 데미지 미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행히 이분은 그 당시에 뒤에 아무도 안 타고 있어서 이분이 날아가가지고 C필러의 머리를 박았대요. 그래가지고 뇌진탕이 왔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 얘기로는 유아가 뒤에 많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고의 빈도는 적지만 만약에 사고가 벌어지면 정말 위험하거나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벌어지면
여기 2열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가 거의 심각한 데미지를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열 충돌에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누워버리면. 근데 여러분들이 저나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야 충돌이 오면은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받쳐주면서 충돌을 크럼블 존처럼 먹어주면 좋을 거 아니야라고 해서 옛날에 미국의 초창기의 의자들이 부드럽게 눕는 거를 선호를 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여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제쳐지면서 목에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게 서비컬 여기가 끊어지면서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미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의자를 조금 더 튼튼하게 세우는 걸로 미국도 개정을 한답니다. 미국이 개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건 이제 이렇게 누워지는 의자를 일딩 싯백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도, 80년도에 미국이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일딩 싯백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미국이 이거를 올려줘서 소송과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이렇게 강성을 올려줬는데 문제는 아직도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 테스트 자체가 너무 FMVS 207에 373N보다도 그것만 버티면 되니까 아직도 미국에서 나오는 자동차의 의자 강성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법규 시험 만족하려고 미국에다가 파는 거는 그렇게 강력한 의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의자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다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일단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눕는 게 좋은데 일단 나에 대한 나의 운전석에 대한 것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의자에 대한 거를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IIHS에서 그 자동차로 실차로 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뒤에서 액추에이터로 이렇게 팍 하고 밀어주는 장치를 동일한 그래프 보이시죠? 충돌했을 때 나오는 그 속도와 압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여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 장치로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밀어주는 시험 장치로 지금은 시험을 하고 있고 보다시피 미국은 대개 시험이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별로 그렇게 고속으로 박지를 않아요, 그죠? 고속으로 이렇게 하질 않고 뒤에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박을 때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밟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브레이크를 대부분 밟으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요 정도만 해도 뭐 많이 심한 시험이라고 하는데 유럽에 비하면은 이거는 너무 약하죠.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하는 거냐? 유럽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자, 이거 보셨어요? 역시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겠죠. 뭘 봤냐? 볼보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볼보는 이런 거에 진심이죠. 그죠? 안전의 대명사 볼보라고 하죠. 그런 게 규격에 뭐 레귤레이션에 나와 있건 레귤레이션에 나와 있지 않건 일단 안전하게 만드는 게 볼보의 철학이라잖아요. 볼보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데미지 먹거나 이 앞으로 데미지 먹거나 그거를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이렇게 되면 뇌에도 손상이 온대요. 그 뇌 안에도. 이게 볼보의 의자예요. 보셨어요? 요겁니다, 요거. 볼보의 의자는 보시면 이렇게 위에 등받이 쪽이 살짝 위로 뽑히면서 강성과 움직임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여기 핀들은 교환을 해줘야 된대요. 에어백처럼 교환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뒤로 일단 완전히 제껴지는 건 없고요. 그죠? 앞으로 제껴지는 양도 좀 적은 것 같고, 그죠? 현재 의자는 저런 식은 아니고 저건 좀 옛날 방식이고 요즘 방식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바꿨대요. 충격을.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 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좋으니까 바꿨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의 의자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볼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죠? 다른 회사 의자들 좀 보죠. 예. 일단 미국에서 IIHS에서 새로운 New Kind of Active Headrest라고 해가지고 헤드레스트의 새로운 방식에 자기네가 소개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꽝 박았는데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셨어요? 자꾸 뭘 봤냐고 물어보는 거야. 보여요? 어디에 집중해서 보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얘가 머리가 뒤로 제쳐지는 거를 미리 좀 막아주겠다. 어떻게 해서? 요즘에 ADAS 기능으로 앞에가 충돌이 올 것 같은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뒤에서 누가 충돌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카메라가 센싱하고 이 모터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액티브한 세이프티 방식이라고 해서 IIHX가 이제 새로운 그거를 소개한 거고요. 자, 현대에서도 예전에 이런 거를 광고를 했었어요. 현대는 어떻게 광고했냐? 현대는 이런 겁니다. 액티브 헤드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충돌을 꽝 하면 이렇게 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이걸 뽑아서 이렇게 위에가 뽑혀서 되는 거다 라고 현대가 옛날에 광고했다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차가 모든 차에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있대요. 토요타도 비슷한데요. 토요타는 여기서 한 발좀 더 나가서요, 의자 여기의 강성에 신경을 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목만 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일단 잘 파묻혀 가지고 딱 잡혀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후에 여기가 눌려지면, 그 파란 부분이 눌려지면, 여기가 눌려지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카메라로 디텍션 해가지고 눌러지는 게 아니라 저기가 눌러지면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게 토요타의 광고였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일본, 뭐 미국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약간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갖다가 요거 머리를 많이 못 움직이게 잡아주는 느낌이죠. 그거는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뭐 이거에 정확하게 코멘트 하신 건 아니지만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런 후방 충돌은 사실은 이 목 부분에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유럽이나 볼보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교수님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뭐냐면, 유럽이나 볼보 이런 회사들은 의자의 진심이야. 의자 전체, 이 사람들의 전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본 애들하고 이런 거 제가 찾아보면서 느끼는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대부분 그냥 머리 쪽의 움직임에만 초점을 많이 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일본은 그나마 조금 바디의 움직임에도 좀 문제좋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커멘트를 좀 주셨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시트를 개인적으로 위플래시에, 이게 위플래시라고 하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텐션을 잘하고 메커니즘으로 잡아주는 시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고속 후방 충돌을 하고 나면은 시체를 꺼내서 보고 나면은 이런 목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늑골, 그 다음에 대퇴골의 상해가 많다라는 거죠. 이하류동은 뇌상해가 많고. 그래서 유럽은 전체 시트의 움직임, 그 다음에 전체 시트의 잡아줌,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만큼 한 5cm, 10cm 앞으로 나오면 뭐해? 의자가 누워가지고 사람이 날아가는데, 그죠? 제 생각도 이런 공학적인 거를 개발할 때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뭐 돈도 최대한 옵티마이즈해서 최적화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젝트 앵글 같은 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거를 고려해가지고 해야지, 돈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머리만 요만큼 딸깍 움직이는 요게 과연 효과가 있겠지만, 유럽 의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더 있을까? 이게 많이 반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반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의자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뭐 바꿔가지고선도 잡아준다라고 접근을 해야지. 그죠? 이게 많이 눕는 게 좋은데, 많이 눕히면 뒤에 사람들의 상해가 있으니까 많이 눕지 않는 선에서 또 이 사람의 목이 어떻게 안 끊기는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목과 가슴, 대퇴골의 상해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 의자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거가 있어야지, 머리만 이렇게 딸깍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끝으로 볼보의 영상 하나 틀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그 볼보, 제가 맨날 볼보를 이렇게 찬양해 주다가, 볼보 너무 이게 너무 가격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길래 좀 딴지 거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볼보 안전 마케팅이다 막 이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 그런 영상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왜 사과를 드려야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보 후방 56km 충돌 시험이고요. 이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뒤에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대충 56km도 좀 심한데, 그래도 이 정도 박는 건데, 이게 후방에 탄 3열에 탄 아이랍니다. 이게 진정 3열입니까? 그죠? 이게 진정 3열의 아이의 모습입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 볼보 안전에 의심을 가져서 죄송합니다.